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16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발언을 많이 하고 어쩌다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혹독하게 비판할 생각입니다. 지난 12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약 2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으로 있는 친지우 전 의원이 그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탄핵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지난 주말에 두 사람이 통화 내용이 쭉 메모가 돼갖고 정치권에 나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런 겁니다. 윤 총장이 신지호 박사에 대해서, 윤 총장은 신지호 전 의원을 꼭 이렇게 박사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신지호 박사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 아침에 단단히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캠프에다 썩 함부령 좀 내려달라.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이라는 곳이 여기저기서 아무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이해를 부탁한다. 대표님과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손잡고 가야 한다.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캠프 구석구석까지 이런 정서가 갔으면 좋겠다. 요렇게가 지금 나돌고 있는 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교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제1야당이 그 최전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다.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돼야 된다. 이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있음을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총장 캠프의 그 조직본부장에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은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캠프의 기류를, 불편한 기류를, 불쾌한 기류를 전달을 했습니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당의 유력 후보와 통화한 걸 녹음을 하고 그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뉴스를 접하니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검증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당원 동지들로부터 대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대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노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녹취 파일도 없고 녹취록도 없다. 그 윤석열 총장과 통화한 당일날 60여 명 이상의 언론들이 저에게 집중 취재가 들어왔는데, 대화가 길지 않아서 대부분의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에게 그냥 말로 전달이 됐다입니다. 내가 구두로 전달한 부분이 정리돼서 문건으로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갖고도 부족했던지 윤준석 대표는 다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과 통화 이후에 기자들이 사과를 받았느냐, 윤 총장으로부터 받았느냐 안 받느냐 계속 전화로 물어왔는데, 내 해석을 주면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원래 발언을 그대로 알려준 것이다. 내 휴대전화는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그걸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하지도 않았고 유출해서 내가 득볼 것도 없지 않냐라고 장황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이 해명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 측의 그 보좌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해명하기 전에 이 대표가 일부러 녹음을 한 건 아니고 사용하는 휴대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녹음된 것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하고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이것이 실수로 밖에 흘러나간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요 부분, 적어도 이 녹음과 관련된 부분은 이준석과 윤석열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갈등, 예를 들면 패싱 논란이 있다든지, 뭐 회의에 뭐 모이는데 불참을 했다든지 보이콧을 했다든지, 이런 논란은 윤석열 총장이 잘못이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다, 아니면 측근들이 잘못이었다, 이런 등등의 논란으로서 있어 왔고, 사람에 따라서 그건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녹음권, 이거는 명백하게 이준석 대표 개인, 이준석 대표 측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윤석열 총장 쪽은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자, 논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녹음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동 녹음됐으니까. 둘째가 갈립니다. 두 번째는 녹취록이 있냐 없느냐에서 이준석 대표는 없다. 보좌관은 있는데 실수로 외부로 노출됐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보좌관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후 관계로 봐서 먼저 실수로 유출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고 했다 없다고 한 겁니다. 없다고 했다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결론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과 거짓말 의혹에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녹음이라는 건 말이죠. 자동 녹음됐기 때문에 녹음됐다는 걸로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계 조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걸로 넘길 거냐 아니라 정치 공작의 냄새가 아주 짙하게 난다. 기성 정치인들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일일이 다 녹음하고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태 중에 이건 구태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거짓말 의혹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냐. 저처럼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면, 즉 녹취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실수로 유출됐다고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없다고 하게끔 것, 이걸 저 거짓말로 본다면 이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좋게 보면요, 제3자가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에 녹음한 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녹취를 하고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3자가 공개하려면 이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자인 그 보좌관이 실수로 유출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녹취가 아예 없고 기자들에게 내가 전한 내용을 그냥 쭉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같을지언정 녹취가 아니고 정리한 거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저는 명백하게 꼼수 중에 꼼수라고 봅니다. 보좌관이 처음에 실수를 했다는 것, 이때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그게 왔던 것이 나중에 가서 내용이 같으니까 정리된 것이다.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전제로 보면은 MZ세대의 팬덤까지 형성하고서 이준석 현상 또는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유입시켰고, 그러면서 화려하게 30대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영선 제1야당 대표로 올랐던 이준석 대표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치개혁하고 정권교체의 여문을 담아서 눈을 질끈 갖고 다소 문제점이 있고 튀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거나 또는 수용을 했던 그런 기존 보수층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기존 보수층이 아니라 그가 MZ세대다운 정치, MZ세대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MZ세대를 배신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지만 구태의 화신 같은 두 얼굴이 이준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젊은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밀실에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자 누구하고도 그지 이렇게 녹음이 된다. 이거는 기계 탓을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MZ세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젊은 세대라든가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길 바랬던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고 MZ세대의 그 참신성, 발랄함, 솔직함 또는 톡톡 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태정치 그런 낡은 방식으로, 여의도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이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결국은 열렬히 그를 지지했던 MZ세대를 배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준석 문제는요, 이준석 개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 명백하게 범보수의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는 지금부터도 1년 10개월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범보수 그리고 구말리 같은 이준석 대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아니다라는 걸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 건은 두고두고 아마
미래의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때 진상이 뭐냐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측에다가 이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부터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사실 진상이 뭔지 하고서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또는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것이 MZ 세대 정치인다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 편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이 지금 범야권에서 지지율 1위 주자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상대가 누구라도 심지어 저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지호 발언을 했던 탄핵 발언을 했던 신지호 정무실장은 2번이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요.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거나 이준석 대표 의사가 반영돼서 지금까지 해온 경준이가 마련한 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 또는 뭐 수정된 발표회 같은 거, 이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냥 매듭 봉합이라는 이름으로 수습될지 모르지만 국민힘을 바라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의 지지층 또는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이준석식 경선 레이스는 신뢰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빨리 이제는 그 멤버들이 어떠하든 거기에 대해 옳든 그러든 이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녹음까지 예감호 공방을 했던 이런 상황에서는 경준이는 빨리 해체하고 누가 봐도 중립적인 선관위를 구성해서 그 선관위가 구성이 중심이 돼서 경준이가 하려던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로 하는 즉 사판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서병수 이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물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이제 일부 캠프 의원들이라든가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경준이를 그대로 밀고 가거나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되려는 것, 여기에는 동력도 명분도 깡그리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분도 대권 주자로 나선 분인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젠가 그저께요, 이준석 대표가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듯이 비난했어요. 이 말도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 대표가 자기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역대 어느 야당 대표가 그랬습니까? 원내대표가 야당 정부와 싸우는 일이라는 원내대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내대표가 그 주된 싸움을 하고 그거는 할지 모르지만 그건 원내 투쟁일 때 그런 것이지 원내 전략을 세울 때나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와 맞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무지막지한 폭정을 놓고서 나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절망해온,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MZ세대를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범야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이 되고 권위가 무너지면 이제부터는 만사가 해결되느냐? 예를 들면 뭐 쉽게 좀 거친 말로 하면 알턴니가 빠졌으니까 해결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서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자, 과거 친이나 친박 세력의 행태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옛날에 난리를 치면서 패권적 행동을 보였는지. 진박 같은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자, 이런 걸 행사하면서 오늘의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자들이 판도하고 이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중진들, 특히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를 이번 일뿐만 아니라 전부터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철기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녹음을 해명하지 않으면은 국민과 당원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36살 영선, 예를 들면 철없는 대표라고 해서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당원상의 당무 우선권은 후보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됐을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아예 무시하게 될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 후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구상도 하고 있을 것이고 기대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주자들은 지금도 윤석열 총장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에서는 얘기 한마디가 없이, 그러면 의도했던 의도 안 했던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선 레이스가 말 그대로 치열하고 아름다운 경선 레이스가 되거나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 투쟁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권력 투쟁 양상의 결과는 뭡니까? 승자축은 패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정권을 잡아도 국정 운영에 굉장한 난맥생을 드러낼 겁니다. 편가르기가 하려고 낙하산에다가 실세 운운하고 회전문 인사를 하고,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때 다 봐왔던 걸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친이와 친박의 과거의 행태를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수가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친박 세력과 친이 세력이 해왔던 행태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레이스가 아름답게 돼서 우리가 원팀이 되지 않고 권력 투쟁식으로 돼서 상대를 누르고 이기면 이긴 쪽은 그렇게 굴러가기가 쉬운 것이 권력의 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예요. 신용호 정치 에디터의 정권교체 걷어차는 국민의힘이라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 한 대목을 좀 인용해 볼까 합니다. 재보선 승리를 기점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자 무주공산인 당내에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그 선봉에 이 대표와 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있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당 전체가 마치 권력을 넘겨받은 듯한 착각에 빠져서 헤게모니 다툼의 혈안이 되고 있다. 마치 권력을 넘겨받은 듯한 착각에 빠져서 정권교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권교체라는 대의는 오간되었고 하나같이 미래 권력을 위해 지금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어떤 한 핵심 인사가 말했다고 신용호 정치 에디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무너진다고 상황이 수습되거나 개선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고, 이런 견해를 저는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까지 본 주제와 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지난 금요일에 이준석이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 발언,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라는 주제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시청자분이 장문의 댓글로 질문을 남겨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길어질 것 같아서 댓글로 쓰는 것이 오늘 답변 드리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질문을 요약하면 첫 번째,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믿고 믿느냐, 그걸 믿고서 방송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용한 건 믿습니다. 그날 인용한 진중권의 발언은 믿습니다. 진중권 발언의 말은 신지호 정무실장과 같은 라디오 패널로 참석을 했을 때 신지호 정무실장이 탄핵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던 부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믿느냐는 걸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날 참석했던 사람이 진중권 교수와 신지호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지금까지 진중권 교수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진중권 교수의 말을 믿을 때는 인용하고 믿지 않을 때는, 또는 다른 일이 있을 때, 다른 사정이 있을 때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늘 믿고 늘 안 믿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지호 전 의원 탄핵이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별로 안 됐다고 했는데 왜 사과했느냐. 제가 문제가 신지호 의원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지호 의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상대방, 즉 이준석 대표 측이 저렇게 펄펄 뛰면서 반발을 하니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사과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지호 정무실장이 잘못했는데 사과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수습해서 풀으려고 했다는 것. 세 번째, 유승민 지원한다는 것, 이준석 대표가. 이건 지난번 전당대회 때 경쟁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국민들이 다 알면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찍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된 거냐는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주장한 것은
경쟁자들,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 근데 이번에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있는 유튜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장이 아니라 유준석 대표의 말이 그대로 사실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인 생각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라는 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설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꼼꼼히 봐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도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정말 더 꼼꼼히 생각하고 더 준비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